음, 베트남 호치민시가 경제 그 재개를 위드 코로나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자, 베트남 경제 심장부인 호치민시가 델타 변이 확산세에도 경제 활성화 일상 회복을 위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음, 베트남은 아까 제가 낮에 잠깐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나노젠 나노코 박스만 나오면 대박 날 것 같잖아요. 지금 중국에 전력이 없죠. 왜? 전력도 없고 규제도 심해가지고 다 인도하고 베트남으로 가는데 지금 베트남이 위드 코로나만 하고 경제 재개만 딱 풀리면 베트남 관련 ETF를 사야 되나?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베트남 밑에 나눠진 나노코 박스 백신만 나와서 저국민들 백신 다 마치고 상황만 좋아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백신 승인도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혼란 회장이 공장 증설 많이 하죠. 공장 증설도 많이 하고 예전에 제가 기사 하나를 챙겨봤는데 지금 어디 출처인지 꼭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서 아까 어떤 분이 그 11월 달 물론 11월 달이 아닐 수도 있고 12월 달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언제까지나 제 얘기가 제 내피셜인 거죠. 근데 예전 기사에 보니까 11월쯤으로 나온 기사를 하나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실 나노코박스가 언제 승인 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9월 달 얘기가 있다가 이분들이 여유 있게 두 달 뒤에 잡았을 수 있는 거고 실적으로 11월 달에 하든 12월 달에 하든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죠. 지금 손아 회장도 보면 베트남에 이제 공장 증설하고 있죠. 생산량 늘리려고. 그러면 그만큼 나노코박스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건데 이런 자신감 없이는 공장 못 늘리죠.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나온다는 쪽에 얘기에 타는 게 맞죠. 방역을 많이 완화해서 경제 재개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죠. 자, 호찌민 시당국이 이날 오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하는 내달이죠. 그러니까 내일이죠. 산업단지 건설 현장을 비롯해 쇼핑몰, 이발소, 접대시설, 포장 가는 식당들 전부 다 운영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여기를 폐쇄 안 했었는데 여기는 다 폐쇄했었는가 봐요. 그죠? 스웨덴도 이제 위드 코로나죠.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11월 달부터 갈 확률이 굉장히 있죠. 어쨌거나 스웨덴도 이렇게 이제 이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딱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백신과 치료제인데 오늘 치료제 관련주들이 거의 뭐 다 필요하죠. 사실은 예산 편성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산 편성까지 있었는데 굉장히 국가들이 이제 지지부진한 미국에 머크사가 있죠, 제약사. 이 회사가 이제 치료제가 이제 백신은 미리 맞는 거고 치료제는 감기 걸리면 약국 가가지고 감기약 하나 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기 걸리기 전에 미리 맞는 게 주사인데 그게 백신인 거고. 자, 근데 이렇게 델타 변이를 비롯해서 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나요? 물론 머크사 자체 뭐 시가 저기 발표니까. 근데 어쨌거나 꽤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셀트리온이 있죠. 자, 치료제 관련주가 이렇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까. 뭐 이렇게 됐지. 근데 사실 홍국빈 씨는 이해 가정욱 비신 밑에서 벌써 엄청 많이 올랐죠. 이게 5,000%? 뭐 엄청 많이 올라갔죠. 300원 하던 게 5만 원 넘겼으니까 이 월봉의 무서움이죠. 자, 보면 이렇게 꼬리대고 떨어졌는데 만약 이 친구 여기서부터 쭉 만약에 이제 그냥 한 방에 밀릴 수도 있고 뺑글 돌아서 쌍봉 그리고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데서 물리지 않아야 돼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고. 자, 주봉에서 이제 5선 이탈 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친구들은 언제든 또 급락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뭐 상황 여러 가지니까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패스. 자, 부강약품이 거의 한가 근처까지 맞았는데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자,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안 한다고 그러죠. 원래 되게 웃긴 게 전기사에서 보면 9월 말쯤에 9월 말 10월 초에 뭐 이렇게 그 임상 결과 뭐 발표할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무너졌죠.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냥 무너졌는데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는 역시 차트라는 게 참나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예전에 있던 이슈로 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첫 번째 추세는 5개선 깼죠. 쭉 내려오고 20개선 또 깼죠. 근데 언제부터 이거 못 들죠 이거를. 못 들는데 이번 달도 뭐 고점이 여기고 딱 들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너졌는데 20개선 돌파 안 착했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좋은 이슈나 기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차트들이 미리미리 말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 유튜브 쪽에서 서버가 이제 불안정한 것 같아서 여기는 얼굴 나오는 빼야 되겠다. 자, 어쨌거나 저기 이렇게 그래 이게 아까 3번봉 30분봉에서 보니까 3번봉 보고 있었는데 벌써 여기서 탄력받아 쭉 밀리잖아요. 내릴 땐 망설임 없이 무조건 다 손절해야 돼요. 더군다나 월봉에서 이런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돌아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죠? 걸릴 것 같고, 음, 그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도 밀렸나?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 밀렸다고 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보면 간단히 이해가 가죠. 자, 이때부터 입구 창고 30일에서 50일을 했는데 많이 올라왔죠. 이날 상한가 30%, 또 쳤다가 이날 상한가 30%. 여기 또 올라간 거니까 당연히 밑에서 6, 70%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60개선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 차트 거짓말 잘 안 하죠. 가만히 보면. 여기인데 60개선. 이거 딱 맞고 떨어졌죠. 되게 신기하죠. 자, 주식은 월봉에서 이 자리 뚫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고 떨어졌고 그러면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5개월 선 근처까지 올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5개월 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좀 싸게 살 수 있죠. 그러면 일봉에서 주식이 이렇게 쭉 도전받겠죠. 21선도 깨고 아마 예전 변곡점 있는 자리들이나 정고점 자리까지 올 확률이 높죠. 그럼 이렇게 쭉 돌아섰다 갈 거예요. 골든퍼시픽이 그냥 안 좋다거나 뭐 이렇게 되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치료제 관련주는 상당히 오늘 꽤 부침이 심했어요. 그래서 근데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레키로나 사실 레키로나 관련 셀트리온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전체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 셀트리온도 대단한 것 같아요. 좋은 이슈, 좋은 흐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식표는 또 깼죠. 월 말인데 그러니까 옆으로 또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봉에서 대응할 때 박스권에 대응하면 돼요. 24, 5만 원 가면 역시 27, 8만 원. 이거는 셀트리온만 그런 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항상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니까 이렇게 박스권 대응하고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HLB는 시황 정리할 때 꼭 제가 사실은 이 HLB 때문에 채널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HLB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HLB는 같이 이렇게 꼭 살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외인기간 양매도가 있었는데 자 추세로 한번 살펴본 9월 말 월봉이 중요하겠죠. HLB를 보면 자 월봉부터 체크랑 월 말이니까 아직은 추세를 깨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여기까지 깨지 않고 이거 깨면 다시 5월선까지 밀려요. 깨지 않고 있고 자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5주선 변곡점이 여기인데 이 자리죠. 자, 이 자리까지 다음 주에 살짝 밀릴 수 있어요. 이 자리의 가격이 얼마냐면 평균적으로 한 5만 2, 3천 원 되거든요. 그럼 월봉에서 이 변곡점 가격이 5만 원대 정도 돼요. 5만 원대. 그러니까 이 정도 찍고 돌아 나간 매수. 지금은 일단은 만약에 지금부터 대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밑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모아서 수익을 어느 정도 100%일 때 차익 실현 50% 해놓고 요때는 떨어져도 깨져도 그냥 들고 가서 중장기로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는 밑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100에서 120%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제의 저점을 기준으로 오늘 만약 어제의 저점을 기준으로 박스권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손절할 생각하고 대응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HLB를 분할로 모아 가겠다 이런 생각 갖고 들어갈 때 괜찮습니다. 근데 단기 단타로 할 때는 반드시 어제 저점을 기준으로 조금 이렇게 대응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HLB 생명과학도 보면 월봉에서 추세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이 가격대를 전체적으로 다 밑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여기를 안녕시켜 놓은 거야. 안녕, 우리 이 밑으로 안 갈 거야. 이렇게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번 달 고점을 맞고 떨어졌으니까 사상 최고가 찍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조정이 들어와 있고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5선 밑에 있죠. 주식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봉에서 5주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는 게 5주선인데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기준 잡을 때 이전 저점들을 자꾸 이탈하지 않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럼 9월 10일 날 형성된 저점이 17,800원인데 지금 18,600원이죠. 즉 17,800원을 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역시나 대응하는 게 맞고 깨면 바로 손절 깨지 않으면 이렇게 들고 가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고 결국 만약에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본 게 아니라 여기서 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꾸준히 모아가겠다 이렇게 할 때만 가능하고 단기 단타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HLB 제약도 결국은 월봉에서 보면 이게 뚫어놓은 고점이거든요. 전고점. 요거 밑으로 깨지면 안 되는데 일단 5월 말상 깨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다음 달 초에 이 밑에서 출발하거나 깨지게 되면 요거 밑으로 또 내려오는 거죠. 그럼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물론 HLB 제약이나 리스사이언스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많이 높다는 얘기죠. 주식은 기대감을 갖고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종목들은 벌써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담 종목들은 영상 끝나고서 거의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시황 정리하다가 멈추면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자, 어쨌거나 HM은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자, 중국 헝다가 이자를 또 못 냈습니다. 어차피 제 생각은 공중분해야 될 것 같아요. 국유화 될 것 같은데 이 23일 것도 안 냈고 29일 것도 못 냈다고 그러면 당연하죠. 빚이 360조의 빚덩인데 낼 방법이 없죠. 자유재경하고 동망이 이 30일 헝다 집단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전날 심야까지 달러 사채 이자인 563억 원을 한 개도 못 냈다고 합니다. 빚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아마 국유화될 확률이 조금 굉장히 있습니다. 이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백신 성금에 1,920억 원 예산을 책정했죠. 내년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5,200억 원의 자금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국가전 임상지원 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면 치료제 관련도 좋겠네요. 아까 보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시장이 그 재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추세나 만약에 올라가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개에 걸면 귀걸인데 골드퍼시픽 같은 게 벌써 밑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동 들어오는 거고 저런 호재나 기사가 더 이상 안 먹힐 때도 된 것 같죠. 어쨌거나 현대에서 이 제네시스 전기차가 공개했죠. 현대자동차의 이 첫 전용 전기차가 GV60이죠. 37을 공개했는데 이 야진 산업이라든가 이런 그 전기차 관련주들은 그래서 조금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역시 루시드 아까 보면 오늘 시장의 트렌드는 루시드하고 리비안이죠. 며칠째 계속 이게 지금 다 상한가예요. 대단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첫 전용 전기차를 출시함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 관련주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보면 거의 다 넣어놨을 거예요. 좀 많아가지고 엄청 헷갈려. 자, 보시게 되면 현대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자비스도 여기 자비스는 이제 이 리비안 관련주기도 하고 이 현대차 관련주기도 해요. 아까 급등했죠. 전체적으로 지금 리비안 관련주들이 이래요. 다 뭐 상한가. 어제 리비안 관련주가 걸릴 만한 종목도 다 안 사놔가지고 그죠? 사놨으면 대박인데. 자, 어쨌거나 크게 아직 뭐 움직이는 거 없어요. 현대차 관련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이 하반기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도래할 확률이 굉장히 커서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좋고 세원도 오늘 급등했다 좀 밀렸죠. 일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밀렸는데 지금은 약간 전체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쫓아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쫓아 들어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죠. 어쨌거나 아마 이렇게 날아가면 지금 단기 단타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단은 내비두는 게 제일 좋고 세원은 그나마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 5개월선 뚫어놨죠. 다음 달에 이거 찍고 드러나고 세원은 유일하게 매수할 만해요.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전고점까지 여유가 있죠. 이게 먹을 폭, 맞은 폭인 거죠. 이만큼의 먹을 폭, 맞은 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농화성이나 우리 산업도 보고 있는데 전형적인 우리 산업도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20개선 딱 찍고 돌아나 이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도 역시 20개선 근처가 온 매수 요걸 기준으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20선이 올려놨죠. 근데 다음 주 내일 중에 내일 아니 다음 주 20선이 이번 주 내일 종가상 20주선 위에 올려놓고 해서 땅 출발하면 좋아지고 요거 만약에 밑에 있으면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이 밑에서 한 번 더 사는 20개월 근처에서 한 번 더 사면 되고 해서 완벽히 버리지는 말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루시드나 리비안 관련들이 시세를 준다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나중에 시세를 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진들 많이 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진 엄청 좋아했었는데 제 친구도 많이 들고 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아진 산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들이 재미가 없죠. 지금 개인들도 시장을 많이 떠난다고 그러죠. 그만큼 시장이 이렇게 수익을 많이 줘야 되는데 멤버들 아시다시피 뭐 특별히 개별주 빼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2,500개 중에 거의 2,000 몇 개 이상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재미가 있는 종목들이 없죠.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만한
회사가 있어서 한번 챙겨왔어요. 자, 이렇게 보면, 자, 노화 시계를 거꾸로 가는, 이런, 그, 기술이 나왔다고 그래요. 한국경제에서 갖고 왔는데, 자, 세포가 평생 분열하죠. 이렇게. 세포가 이제 분열하고 분열하다가, 우리가 이제 늙으면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분열 속도가 느려지고 그냥 멈추죠. 그러니까 이제 염색체 말단에 있는 이 텔로미디어라고 있다. 이게 짧아지면서 3일 준비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요 늙은 세포에다가 특수 처리해가지고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게 가능하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포 회춘 기질이라고 그래. 이런 게 있는가 봐요. 물론 이게 우리의 나이를 엄청 젊게 해주거나 뭐 그렇게 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화장품에 많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막 주름 많이 지고 막 이런 데다 저 바르면 아무래도 좀 좋아지는, 저 말 더 늙기 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싸게. 이게 사진인데 피부가 이렇게 이제 이 노화돼서 이렇게 재생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 하이스트에서도 피부 영노화를 입증했고, 이게 주름펴는 아까 말씀드린 주름펴는 화장품 이런 거 개발하는데 좋겠죠.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뉴스 같습니다. 또 귀여운 사진이 더 들고 왔어요. 너무 시한경리 할 때 너무 딱딱해가지고 재미없어질까봐 엄청 귀엽죠. 에버랜드. 여기 이제 지난 6월 달에 새끼호랑이 5쌍둥이가 태어났대요. 애기 때는 귀여운데 크면 막 다 잡아먹고 다니는 무서운 놈들이에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이래 이름이. 이름 외우기 되게 쉽죠.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엄청 이쁘죠. 순심이한테 보여주면 자수지 잡아먹힐 것 같아요. 내일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일 발표하는 것을 10월 2일 내일 발표하고, 자, 4주간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이게 이제 3일로 종료가 되는데, 아무래도 거리두기 완화될 확률이 좀 있죠, 슬슬. 근데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긴 가야 되는데, 불질 않죠, 지금. 이게 조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완화시킬 것 같아요, 지금. 완화시킬 것 같은데, 음, 완화가 돼도 어쨌거나 오늘 우리 보훈도, 성리산 보훈도 오늘 2명이 나왔던데, 여기 청정 지역이거든요, 원래. 네, 몇 명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명절 지나고 나서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 하려면 결국 백신 다 맞아야 되고 치료제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Z가 없어서 못 파는데 이렇게 문제는 안 좋아요. 관련주도 예전에 다 회급등했다 다 무너져 있어서, 자, 이 갤럭시 Z 폴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의 제네시스 GV60을 디지털 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세상이 뭐 팍팍 발전하고 있는. 아, 회사에서 나왔어요. 거나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도 조심하시고요. 자, 물량이 부족하답니다. 삼성전자 새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럽 3가 이 출시 초기 엄청 흥행했죠. 근데 흥행한 것까지는 좋은데 물량이 없대요, 물량이. 근데 물량이 없는 게 마냥 이 물건 잘 팔리는 건 좋은 건데, 이게 지금 제조사들 고심이 크죠. 일단 반도체가 부족한 데다가 지금 막 물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살 사람은 많은데 물량은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 Z 플립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죠. 지금 보면, 자, 일본에서 본 KH바텍도 이때 언제 있던 싹 급등하다가 그죠? 이렇게 순간 확 무너졌고, 지수 무너지면서 더 빨리 무너졌고, 세경 하이테크도 이렇게 싹 올라가다가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러니까 장기로 뭘 가져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게 월봉 바닥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사는 종목들이 아니면 거의 뭐 고점 찍으면 다 그냥 순간 지수 무너지면서 무너지니까, 스윙하는 종목들은 스윙 날 때 딱딱 어느 차익 실을 해놓고 요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BH도 좋다가, 물론 저 BH 보면 월봉에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보는 상황이. 근데 이 플립3 관련주들도 지금 다 무너져 있으니까 이게 시장 무너지는데, 이제 반도체는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연가스 산물이 지금 상하 최고치죠. 큰일 났어요. 지금 뭐지? 가스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다 급등하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이렇게 싹 급등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이글루 에너지, 인스트로크가 신비오 에너지, 영국 에너지 기업 세 곳이 파산했어요.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이 천연가스가 너무 뛰어가지고 어떻게 회사 운영이 안 된대요. 그만큼 많이 뛰고 있는데,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제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자, 보시면,
SNH 화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은 좋아요. 김선홍님 안녕하세요. 특히 SNH 화학 같은 월급이 높지 않죠. 이제 문제는 이 60개월을 맞았기 때문에 요거 믿고 떨어지면 계속 밀릴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조금 더 들고 가실 분 들고 가셔도 되고, 순간 급등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 장기로 뭘 꾸을 갈 만큼의 이렇게 큰 좋은 종목들이 없어요. 전적으로 보면 원체 시장이 막 변동폭이 세니까 딱딱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DSE도 보면 일봉에서 상한가하고 이제 급등하게 되고 있는데 이제 쫓아가될 만한 상황은 아니고, 대성을 했던 상한가가 이렇게 된 거니까 역시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전부 다 높죠 지금은. LX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그냥 SNS와 상황만 너무 크게 급등하지 않은 상황이라 한두 번 더 급등하면 매도할까 생각 중인데, 시간에 안 좋더라고요. 시간에도 미국 시장 또 안 좋으려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에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천연가스 에너지 관련주 중에는 유일하게 그냥 S에너지 화학 정도가 제일 나 보입니다. 개별주로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한번 볼게요.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제가 월봉에서 하단권이라죠. 박스권인데 미국 최저암 인상 이상의 올해 승인 기대감이 있다고 라는데, 뉴스는 항상 3조 찌라시 정도로 보는 게 좋아. 아, 저런 기대감이 있구나.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무조건 맹신하면 안 돼요. 뉴스는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고, 아, 저렇게 되는구나. 저런 이슈가 있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자, 치료제 관련으로 제가 분야에 넣어놨을 건데 여기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아주 큰 박스권에 있다 그랬죠. 이 친구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죠. 7,000원대 초반이 오면 이렇게, 근데 오늘 월 말인데 5개월선이 못 돌려놨기 때문에 5개월선 돌파 안착이 중요해요. 이 얘기는 아직도 옆으로 좀 더 갈 수 있죠. 월봉에서 싸게 사면, 주식을 싸게 사면 위험하거나 비싸진 않아서 뭐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 장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옆으로 가거나 이게 조금 길게, 그러니까 조금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은 있어요. 하지만 가격적으로 이게 싸기 때문에 또 좀 싸게 샀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는 여기서 봤지만 어떤 분들 누군가는 여기서 많이 샀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 굉장히 싸게 사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 월봉에서 싸게 산다는 얘기는 이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비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계속 이제 이슈가 지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전부 다 높고 거의 상한가 근처에 가 있는 종목들이라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고, 하루 단기 단타 이런 거 빨리 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이 뉴욕 증시 상장을 할 건데, 이 전기자동차 개발에서 7억 달러를 투자받은 기업.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리비안 관련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기업 가치가 800억 달러, 약 94조. 야, 말이 94조지 거의 100조급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장하면, 그죠? 말이 100조지, 그죠? 엄청난 거죠, 그죠? 또 루시드는 이 최장 주행거리 전기차를 이렇게 출시한다고 하는데 엄청 이쁘죠? 야, 근데 이게 삼성 HDI 배터리라고 하네. 그래서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삼성 HDI 관련 거래처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아까 루시드 관련 중에서. 그래서 이제 에스코넥을 보면, 자, 이 2차 전지 소형 전지 부품인 전류 차단 장치를 삼성 HDI에 납품하고 있는, 자,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시드를 좀 보면, 지금 루시드하고 리비안이 하여튼 최고예요, 지금. 엄청나요, 엄청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근데 전기차는 꼭 루시드나, 그, 리비안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시장이죠. 다 수소전기차가 받게 되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25년 이후에, 아예 내연기관차 안 만든다고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이 에스코넥을 보면 월봉에서 높지 않죠. 지금 근데 20개선이 못 올려놓은 게 좀 그렇긴 하고, 오늘 급등했죠. 이렇게 고점 급등했고,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급등하니까 에스코넥은 박스권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루시드 관련주나 리비안 관련주로 전기차 관련주 살려면 다른 종목보다 에스코넥을 사놓으면 좀 속속일 수는 있어도 큰 손실보다는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이죠. 그래서 에스코넥을 보는 게 훨씬 좋아 보인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사실 거면 사실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빠르고 빨리 올라가긴 하는데 반드시 대응이 빨라야 돼요, 단타는. 단타 안 하실 거면 월봉에서 좀 싼 종목들이 제일 나 보입니다.
중국 전력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양초 사재기. 중국이 이렇게 후진국이 아니라 양초 사재기를 할 정도로 슈퍼마켓에 양초가 하나도 없대요.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베트남으로 좀 많이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전력 때문에. 러시아에서 좀 도와줄 것 같아요. 러시아의 SOS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러시아의 SOS 요청했고, 자, 전력난으로 블랙아웃 위기에 빠진 중국 정부가 러시아의 전력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선가 전기를 와야죠. 지금 정말 심각하네. 정말 급하면 어쨌거나 다들 여기 빠져나가서 베트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싼그룹 보면 수소연료 전지 개발 연구 한대 모으기에 관련 연구 개발 전문 회사인 두산 H2 이노베이션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두산 퓨어셀이나 두산 종목들은 아주 조금 높아서 일단은 패스를 했는데, 일단 보기를 자꾸 보다가 두산을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아주 낮은 위치는 아니죠. 꽤 높죠. 예전 자리까지 가려면 좀 낮긴 한데, 일단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어서 5개선 깨지 않는 한 대응하면 되는데, 두산 퓨어셀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엄청 핫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때부터 이때까지 지금은 종가상 5개선 깨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시 높죠.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은 수소 얘기 나오고 막 얘기 나오고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월봉에서 높은 건 위험해요. 누군가는 밑에서 샀을 테니까 차익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뉴스는 좋은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그냥 참고 정도로만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남부통신선 보건 얘기가 있죠. 짧게 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남통신연구소, 우리는 남북이라고 하면 북남이라고 하죠. 다시 복원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 기사들이 있는데, 남북경협주 관련 뉴스들 꽤 많죠. 이렇게 오늘 상당히 좋았었는데 상당히 좋았다가 이 음봉이라는 얘기는 쭉 떴다 쭉 맸다는 얘기죠. 저 기사와 함께 아침에 재룡전기도 이렇게 13%가 떠왔죠. 순간 이게 거의 순삭이에요. 순삭.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기들 좋죠. 좋고 음봉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주식은 어제에 비해서 꽤 올랐죠. 전기주들, 비료주들, 철도주들. 전기주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선도전기 종목들도 제가 올라갔다가 밀렸을 때 겁내지 말고 믿고 참고 기다리면 다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죠. 마찬가지죠. 재룡산업은 우선전자 이슈가 있고, 재룡전기도 급등했다 왔죠. 이게 3분 만에 갔다 왔나요? 이렇게 보시면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얘기죠. 여기 그러면 여기 오늘 3분 만에 그냥 13%? 그게 순삭 대놓고 파는 사람 아니면 어떻게 팔아요? 그죠? 미리 받쳐놓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빨리 갔다 와야 하지만, 재룡전기도 그렇고 광명전기도 그렇고 전기주들은 이게 보면 월봉에서 위치가 전체로 높지 않아요. 재룡전기도 여기 와 있는 거죠. 여기. 물론 여기 또 올 수는 있어요. 시장 무너지면. 그렇죠. 또 사야죠. 여기 타고 가도 이렇게 날아갈 확률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전기주들은 전체적으로 꾸준히 관심 갖고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비나 남해학이 이런 비료주들도 추세는 살아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깔끔하게 마음에 드는 건 남해학이에요. 왜냐면 추세가 잘 살아있고 60회선 쫙 찍혀주고 5개선 올려놨죠. 그러니까 5개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돌려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서 남해학 정도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도전기 괜찮아요. 앞으로 이 친구 더 갈 거예요. 이제 시장 앉아서 주종 들어오면 또 주종 들어오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도전기 가격은 6,0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남북관계도 좋아질 거고, 그런 제 생각이긴 하지만 좋아지면 어쨌거나 더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황 정리는 여기까지고요.